보신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책성 교체 성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전투력이 강한 이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라는 곳에서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면 또다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될 테니까 나름대로 정말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원칙을 따져서 공산주의자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6.25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그러고 홍범도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걸으라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들은 다 드러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군 통수권자가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된다. 6개월 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국가 전복 기도라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대선 불복의 차원을 넘었다고 봐요. 오늘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의 과거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쭉 모아봤는데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여성가족부의 김행, 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 2기 개각, 두 번째 개각.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싸워라, 장관들에게 여러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걸까요? 그 싸우라는 얘기가 국회에 가서 의원들하고 입씨름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그것을 잘해서 성과를 내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지명된 이 세 분의 장관 후보자들은 능력 면에서 볼 때 크게 흠잡을 데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원식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김행 후보자, 유인촌 후보자. 유인촌 후보자는 이미 문체부 장관을 3년을 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으로부터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대통령과의 인연에 관련돼서 인연이 세기 때문에 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 그동안의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인연보다는 능력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경험, 성과 이거 위주로 인사를 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인연 위주로 인사를 했다면 저 자리에 훨씬 더 인연 있는 분들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투력 하는 얘기는 다르게 좋게 표현을 하면 능력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야당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가서 더 상세히 잘 설명을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치중해달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의 이력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육사 출신인 신원식 후보자. 2015년에 합참 차장을 지냈고요. 유인촌 후보자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지명이 됐고 이제 청문회 과정 여러 가지 다 거치면 두 번째 문체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또 특별 보좌관으로까지 임명이 됐었고 김행 후보자는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대변인,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요. 그런데 최근엔 또 방송 활동을 통해서 여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서정욱 변호사님, 국방부가 요즘 최근에 여러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신원식 후보자가 원래는 또 유승민 전 의원과 좀 친했다가 공개적으로 또 결별 선언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근데 저는 이종섭 장관이 잘못해가 문책된 게 아니고요. 1년 4개월 동안 잘하셨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했으면요. 바로 이제 행안부 이상민 장관처럼요. 바로 이게 기각됐을 거예요. 탄핵 무서워서 이게 바꾼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신원식 장군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강경한 대북관이 있기 때문에 적임자 아니라고 비판하길래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가 이게 난중일기를 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외적을 선면할 수만 있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강경한 대일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장관식이면 안 됩니까? 아니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강경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이게 적임자 사유지. 이게 우려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비판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하고 결별은요. 원래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이제 2017년에 유승민 의원 지지 선언하면서 캠프에서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죠. 그다음에 2020년에 방송 나와가지고 여야 통틀어 최고 지도자감이 유승민이다. 이렇게 친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대선 경선에서
캠프에서 정책 3본부장 이렇게 친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보니까 유승민 의원의 행태가 영 이게 본인하고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결별 선언을 올해 1월 달에 이미 했던 거예요. 그 세 명의 장관 후보자들 각각 그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는데요. 야당의 반응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로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가족과 종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시 뭐 발표한다고 그런다면서? 네, 계란 발표가 있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국방부, 여가. 대안으로 얘기되는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대안이 더 가관이 김현미, 신원식. 단식장에서도 저런 말이 나왔군요. 근데 오늘 오후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그 실기했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원내 지도부에 불만을 좀 토로한 모양이에요. 뭐 하고 있었냐 우리가? 그러니까 국방부의 어떤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최상병에 대한 어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초동 수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경찰의 일사단장까지 포함해서 이첩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하는 문서의 지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없이 이걸 철회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라고 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굉장히 항명죄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사단장 배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VIP가 관여됐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니까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잘못된 국방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뭐 여당에서 스스로 정부에서 스스로 이제 사퇴가 된 것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가 되지 못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택한 것 같고요. 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개각을 요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과거 정부의 인사들을 돌려막기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좀 참신한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예. 정부를 또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 인사들이 다시 나와서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면의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 장관 탄핵 시점을 놓쳤다라고 당내에게 좀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었나 보네요. 보도를 보면.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두 사람이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